이명박 전 대통령은 오늘 새벽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수감 첫날 생활은 어떤지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네, 신아람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몇 분 만에 이 동부구치소에 수감된 건가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은 어젯밤 11시 6분에 발부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논현동 자택을 나와 이곳 서울 동부구치소에 도착한 건 그로부터 70여 분 뒤인 오늘 새벽 0시 20분쯤이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이곳 동부구치소에서 신체검사 등을 마친 뒤 독방에 수감됐는데요. 수감 첫날인 오늘 아침 식사는 모닝빵과 양배추 샐러드였습니다. 식사 뒤에는 다른 수용자들과 마찬가지로 식판을 스스로 닦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조금 전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가족들이 구치소를 처음으로 찾았다고요. 네, 조금 전인 오전 10시 20분쯤 아들 시영 씨 등 가족들이 구치소를 방문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을 면회하기 위해서인데요. 이 전 대통령은 참모들과 다른 변호인단과도 만나 향후 검찰 수사와 재판 대응 전략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오늘 이 전 대통령을 조사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들으신 대로 어젯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논현동 자택에서 구속영장을 바로 집행했습니다. 네, 지금 논현동 자택 앞 모습은 어떤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성혜란 기자, 이제 영장이 집행된 지 11시간 정도 지났는데 분위기가 좀 어떻습니까?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가족과 참모들의 배웅 속에서 호송차에 올라탔던 이곳 논현동 자택 앞 골목길은 아주 조용합니다. 이 전 대통령의 집 앞에서 구속을 촉구해온 피켓 시위도 오늘은 열리지 않았고요.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집행에 대비해서 설치됐던 철제 울타리도 현재는 모두 정리가 됐습니다. 다만 전직 대통령의 내외에 대한 이 경호는 계속해서 유지되기 때문에 아직 일부 경호 인력은 집 앞에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어제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이 전 대통령의 집 안에서는 분주하게 오가는 가족들의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는데요. 이 호송차에 오르기 전 이 전 대통령의 아들인 이시영 씨와 일부 가족이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부인 김윤옥 여사는 집 밖으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호송차에 오르기 전 측근들에게 가볍게 손으로 인사를 하고 이 참모 두 명과 악수를 한 뒤 호송차에 바로 올라탔는데요. 이제 이곳 논현동 자택 앞에는 이곳 논현동 자택에는 김윤옥 여사만 남아서 거주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이 전 대통령의 서울 논현동 자택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 수감되면서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도영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반응 그야말로 극과 극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제라도 진실을 고백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비리와 부정부패 그리고 국정농단으로 얼룩진 독재 정권 9년이 뒤늦게 막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통령 구속을 반면교사 삼아 더욱 엄격한 집권당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른미래당 박주선 대표는 네 번째로 전직 대통령이 구속된 어제를 무술국치일이라고 이름 붙이고 싶다고 했고 민주평화당은 사법 원칙에 따른 마땅한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정치보복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또 한 명의 전직 대통령을 개인 비리 혐의로 구속하는 것이 나라를 위해 옳은 판단이냐며 국민들이 정치보복이라고 보지 않겠냐고 비판했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은 이 시각 현재 베트남 순방 중인데 청와대도 입장을 내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오전 베트남과 아랍에미리트 순방길에 올라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에 대한 직접적인 반응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그저 안타까울 뿐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냐며 삼가고 또 삼가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스스로에게 가을서리처럼 엄격하겠다는 다짐을 깊이 새기겠다고도 했는데요.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발언은 아니고 자신이 대통령의 심중을 헤아려서 내놓은 메시지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관련된 소식 최진영 변호사 그리고 강경석 사회부 법조팀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이 발부됐는데 일단 저희가 영장 발부까지 걸린 시간을 좀 따져봤습니다. 영장 심사부터요.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16시간 33분이었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도 물론 길었습니다. 근데 13시간 5분. 아무래도 저렇게 한 3시간 반 정도 더 적게 걸린 이유는 뭐라고 보면 될까요? 기본적으로 영장 실질 심사에 관한 신문이 열리지 않았다. 네. 그것이 가장 핵심적인 차이가 아니겠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영장 그 실질 심사에 직접 참가를 해서 판사의 재판장의 질문에 일일이 그 다 대답을 했습니다. 그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그 실질 심사가 끝난 다음에 대기 시간까지 다 포함을 한다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길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기간이 없는데 했을 때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신문을 뺀 심리 시간은 오히려 길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전체적으로 200장이 넘는 범죄 사실 그리고 또 157권, 500장씩 돼서 전체적으로 그 혐의를 인정하는 그 증거 서류가 8만 장 됐다라고 하니까 그것을 전부는 다 읽지 못했겠습니다만 대강의 핵심적인 것은 다 봤는데 그 시간이 아마 거의 10시간이 넘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 오늘 새벽 정도에 발부 여부가 결정되지 않을까 싶었었는데 네. 그 자정이 되기 바로 직전에 그쵸. 영장이 발부돼서 11시. 결과 네. 11시 57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아주 고민 끝에 어쨌든 구속 범죄 사실에 많은 부분이 소명이 되고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라고 예. 해서 네. 결정을 했는 것 네, 같습니다. 발부된 시간이 11시 6분, 그리고 검찰 차량이 자택 앞에 도착한 시간이 11시 지금 54분으로 일단은 조사가 예. 됐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렇게 가운데 차에 앉아서 네. 이제 그 동부구치소로 이제 수감이 될 때 네.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을 태운 차가 네. 좀 화제가 되고 있다면서요. 네, 현재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로 압송될 때 그 차량을 탑승했는데 예. 지금 보이시는 수사관 2명 사이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저 차량이 예.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용하는 관용차를 지금 논현동 자택으로 보내서 논현동 자택에서 동부구치소까지 압송했다고 전해졌는데요. 예. 이게 아마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그런 걸로 보이는데요. 예. 박근혜 전 대통령 수감 당시에도 지난해 구속 수감 당시에도 검찰에서 이제 서울구치소까지 이동할 때 비교적 고급차를 제공을 예. 했었는데 네. 그러니까 오늘 새벽이었죠. 오늘 새벽에는 아예 윤석열 지검장의 차를 직접 보낸 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예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검사 지금 부장검사도 2명이나 보낸 거죠. 네, 맞습니다. 영장을 집행할 당시에도 직접 수사에 참여했던 영장검사 2명이 참여를 했고 실제로 수사관들만 간 게 아니라 부장검사들 2명까지 보낸 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만큼 이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갖췄던 모습인데 일단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듣고서 좀 생각보다 담담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어제 자택에서 같이 머물렀던 한 측근과 저희가 통화를 해봤는데요. 네.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발부 소식을 전해들은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빨리 했네. 본인이 비교적 예상을 했던 거였죠. 예. 실제로 그 페이스북에 본인이 입장문을 써놨던 그 취지도 이미 구속을 전제로 구속될 것을 예감하고 썼었는데 예. 그러면서 당시 이제 발부 소식이 전해지기 전에는 그 당시 그 어제 찾았던 참모들과 측근들에게 네. 나 때문에 불철주야 고생이 많다. 이러면서 지방선거는 어떻게 돼가고 있느냐 이런 여유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예. 간간히 미소도 띄었다고 합니다. 지금 화면에 있는 게 자필로 미리 써놓은 손편지인 거죠. 그렇죠. 오랫동안 힘든 걸 고통을 겪어왔는데 가족들이 1년이 파괴되는 걸 겪으니까 마음이 참 아프다. 뭐 이런 측근들에 대한 위로도 전하고요. 네. 진작에 좀 이런 그 진심 어린 사과를 했으면 어땠을까? 혹시 구속되는 것까지 막을 순 혹시 있었을까라는 또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뭐 하지만 이미 다 구속이 집행이 됐고 실제로 이제 앞으로 20일 동안 검찰 수사를 추가로 받아야 되는 입장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검찰 수사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이제 배웅을 하는 가족들을 보니까 전부 다 아들, 딸들 그리고 다 보여서 눈물을 많이 훔치는 모습을 보였고 지금 현재로서는 가족 아들이 동부구치소에 면회를 갔다고 하는데 부인 김윤옥 여사의 모습은 보이지 않더라고요. 김윤옥 여사 같은 경우에는 누구보다 지금 참담한 심경이 아니겠습니까? 네. 실질적으로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발표하는 글에도 보면은 이 인륜이 깨지는 그런 고통이 있었다라고 해서 가족과 관련해서 그
본인의 협의와 관련해서 서로 떠미는 듯한 그런 모습 속에서 아마 가족들이 상당히 가슴이 아팠다라는 것을 미뤄 예. 짐작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김영희 여사가 나올 경우에는 아마 사진이 촬영이 될 것이고 그것이 또 그 사람들의 입방아가 오를 그럴 부분을 좀 염려하지 않는가 예. 싶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김인홍 여사는 나오지 않고 아들, 딸을 비롯해서 가족들 그리고 측근들이 한 20여 명 정도 나와서 가는 길을 배웅을 했는 것 같은데 정말 이른바 야망의 세월, 정말 셀러리맨의 신화가 어제 정말 무너지는 모습을 현장에서 똑똑히 보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김은웅 여사는 아무래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집 밖으로 나오진 않고 자택 안에서 이제 이전 대통령을 껴안고 굉장히 펑펑 울었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만큼 충격이 컸던 것 같은데 일단 측근 25명이 마지막 배웅을 했잖아요. 네. 근데 그 가운데에서도 아무래도 또 유인촌 전 장관이 계속 화제가 되더라고요. 네, 지난주 수요일이었죠. 검찰 출석해서 소환 조사를 받을 당시에도 자택에 와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돌아오는 시간까지 기다렸었는데요. 지금 저 화면은 어젯밤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에 자택으로 들어가는 모습이었는데 예. 기자들의 질문에는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모든 참모들이 사실상 그 앞에서 말을 아꼈었고요. 네. 유인촌 전 장관은 잘 아시다시피 과거에 이제 1991년도에 드라마 야망의 세월에서 그 현대건설 대표를 주인공으로 했던 모델로 했던 그 역할을 맡았던 인연이 있었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서울시장까지 재직하면서 서울문화재단 이사장도 거쳤고 이명박 정부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까지 역임했던 그런 인연이 있었습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불렸던 사람이죠.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 개인적 의견이라고 밝혔습니다만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정치 보복입니다. 정치 활극입니다. 정의로운 적폐 청산이라면 노무현 정부, DJ 정부의 적폐도 함께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동안 검찰은 그 두 정권의 적폐에 대해서는 눈을 가리고 귀를 막아왔습니다. 오늘은 우리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우리 검찰이 또 하나의 적폐를 만든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네, 정치 보복이라고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이전 대통령도 그간에는 정치 보복이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강도 높게 검찰 수사에 대해서 비판을 해왔었는데 어제 쓴 자필 입장문은 네. 뭔가 톤이 굉장히 누그러졌다 이런 느낌이 들게 하더라고요. 네. 지금 한번 같이 보시면 지금 이 시간 누굴 원망하기보다는 이 모든 것은 내 탓이라는 심정이고 자책감을 느낀다 이렇게 말하는가 하면 깨끗한 정치를 하고자 노력했지만 오늘 내 국민 눈높이에 비춰보면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았다. 네. 특히 내 탓이란 말은 제가 이전 대통령 지금 수사 받을 동안 처음 듣는 말 같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과거에 이제 정치보복 1월달 기자회견에서 굉장히 강한 톤으로 비판한 이후에 어제는 앵커가 얘기한 대로 굉장히 톤이 좀 수위를 조절했는데 문제는 후반부에 있었습니다. 네. 후반부 입장문을 보면은 지난 10개월 동안 견디기 힘든 고통을 겪었다. 예. 가족들은 인륜이 파괴되는 아픔을 겪고 있고 사실 이 입장문의 이 부분이 가장 눈여겨볼 대목이었었는데 아, 그래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지금 10개월 가까이 됐는데 네. 결국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본인이 어떻게 보면 표적 수사를 당하고 있었다라는 찍은 표현을 거군요. 우회적으로 쓴 게 네. 아닌가 이런 네.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었고요. 예. 그다음에 가족들이 인륜이 파괴되는 아픔이라는 이 표현 자체가 굉장히 네. 강한 어떻게 보면 불만을 드러낼 수 있는 대목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나로서 책임을 끝내고 내 가족은 건드리지 마라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까? 그런 해석도 충분히 가능한 대목이고요. 실제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김희중 전 부속실장이 10만 달러를 건넸다는 대목에 대해서 애초에 김윤옥 여사에게 전달됐다는 진술을 본인이 받았다라고 했을 정도로 가족에 대한 수사를 예. 굉장히 차단하고 싶었던 마음이 은연중에 읽혔었거든요. 예. 아마 이런 심정들이 어제 입장문에도 반영된 게 아닌가 그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다른 점은 측근들은 많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찾아왔습니다만 지지자들이나 동네 주민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 구치소 수감되는 모습을 많이 지켜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 어제 보면 자택 앞은 아닙니다만 이 구치소 앞에서도 일부 시민들이 계란을 던지기도 하고 또 장미꽃을 던지기도 하고 하면서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조금 비판하는 듯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과응보다 이런 건 이제 주장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요. 일단 그 장면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 보라색 장미는 고난과 혼을 상징하는 건데 제가 백송이를 산 건 이명박은 몸과 혼이 100년 정도는 고생을 해야 그 시즌 뒤를 다 할 수 있다.
네, 저렇게 차가 들어가는데 지금 꽃을 던지고 계란을 던지고 혹시 꽃을 던지길래 저는 지지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막상 인터뷰를 들어보니까 그만큼 사죄해야 된다는 얘기다라고 하면서 더욱 강도 높게 비판을 하시더라고요. 매우 역설적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요즘 얘기하기에 꽃길만 걷자라고 하고 그래. 가는 길에 꽃길을 한다는 것은 축복의 의미인 것 같은데 매우 역설적으로 어떤 그 뭐 돌을 던지거나 어떤 다른 그 강한 어떤 그 하드 따뜻한 뭘 네. 던지는 것이 아니고 가장 부드러운 것을 던짐으로써 오히려 이명박 전 대통령을 강하게 질타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의 성숙한 시민의식이다 그러고 평가할 여지도 없지 않은 것 같은데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그 3월 달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됐을 같은 경우에는 출두할 때 지지자들이 앞에서 들어누워서 못 간다라고 할 수가 적이 있고 있었죠. 예. 이 태극기 부대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강력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할 때나 아니면은 검찰에 출두할 때 지지하는 사람들을 보기가 굉장히 어려웠고 말씀하신 것처럼 한 20여 명의 예. 아주 가까운 측근들만 했던 점에서 예.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른바 팬덤이 많이 다르다. 예. 물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미 퇴임한 지 5년이 넘어가는 전 대통령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 그 전직 대통령이지만 탄핵 과정에서 많은 세력이 있었다는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명박 전 대통령 500만 표 이상의 어떤 그 표를 그 차이로 당선된 대통령이라 생각했을 때는 네. 정말 격세지감이 느끼지 않을 수 없고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본인의 탓이다라고 했는 것이 바로 예. 그러한 점을 웅변하는 것 같습니다.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치소 생활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그 독거실이 조금 더 크다고요? 네,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는데요. 아무래도 동부구치소가 지금 최근에 신설된 새로 만든 구치소다 보니까 예. 지금 이 지하 1층 그리고 지상 12층 규모의 구치소인데 예.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용된 곳은 12층에 있는 독거실입니다. 12층. 지금 저 그림에 보이시는 독거실이 원래는 3명 정도가 사용하는 아. 그 방을 개조를 해서 예. 개조라고 표현하기도 좀 애매할 정도로 이미 저렇게 만들어져 있었다고 하는데요. 아. 실제로 이제 저 방에 혼자 사용을 하게 되고 예. 나머지 12층에 있는 그 이명박 전 대통령 라인에는 나머지 그 독거실은 비워놨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12층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 혼자 지금 현재로서는 사용하고 있는 그 거예요. 12층 전체라고 보긴 좀 어렵고요. 그 12층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그 같은 그 소위 복도식 계단 예. 아파트를 생각하시면 예. 이 가운데에 있는 아파트에서 양쪽 끝이랄지 이 네. 주변에 있는 정도를 지금 비워놓은 거거든요. 아. 그래서 네. 교도관 7명이 지금 조를 짜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집중 관리하게 되고 그렇군요. 이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현재 수감 상황과도 비슷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예. 네, 근데 동부구치소 저는 사실 집 근처에서 가끔 보곤 하는데 처음에는 구치소인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깨끗하고 현대식 건물로 지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막 특혜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시는 시민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최근에 작년 6월 달에 개청을 해서 공식적으로는 9월부터 쓰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 송파구의 그 탄천 근처에 있기 때문에 환경도 괜찮습니다. 예.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 동부구치소 바로 옆에 이 동부지방검찰청이 있고 동부지방검찰청 바로 이어서 동부지방법원이 있어서 이른바 네. 동부지방법원 그 법조 타운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아. 위에는 12층이지만 네. 지하로에서는 바로 이 동부지방검찰청과 연결돼서 아. 보안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럼 바로 조사받으러 할 때 밖으로 나갈 필요 없이 그렇죠. 지하로 그렇습니다. 가면 되겠네요. 지하로 해서 구치소로 갈 수가 있고 법원에도 네. 이게 출소할 수 있을 정도로 보안이 매우 예. 잘 돼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군요.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이 전국에 있는 어떤 곳보다 좋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곳과 달리 이 그 서울구치소 같은 경우에는 부지가 넓지만 이것이 부지가 그렇게 넓진 않기 때문에 이 운동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아주 제한돼 있을 그런 상황인데 그렇군요. 마치 외면에서 봤을 때는 오피스텔이나 상가 같은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것이 구치소인지 모르는 사람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참 보면 아이러니한 게 서울구치소에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고 네. 동부구치소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제 수감되어 있는데 측근들은 또 이렇게 엇갈려서 들어가 네,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지금 공범 관계에 있는 지금 그 수감자들을 이렇게 분리해서 수감한 건데요. 예. 서울구치소에 말씀하신 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고 이명박 전 대통령에 관련된 김백준 전 총무계획관이 수감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동부구치소에는 현재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에서 공범 관계에 있었던 최순실 씨가 수감돼 있죠. 김기춘 전 비서실장도 있고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조윤선 장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이런 그 피고인들은 지금 현재 서울구치소에 네. 수감된 상태에 있고 그렇군요. 이렇게 지금 공범들이 마주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 교차 수감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아까 최진영 변호사가 말씀한 대로 그 동부구치소에서도 하루에 운동 시간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오픈된, 그러니까 개방된 공간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마주칠 수 있거든요. 예. 이제 그런 상태에서 혹시나 이제 그 두 피고인들이 접촉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그런 조치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최순실 씨가 서울구치소에 처음에 있다가 이제 동부구치소로 이감되면서 너무 힘들다, 뭐 재판받으러 다니기 너무 어렵다, 일주일에 4회씩 받는데 해서 불만을 터뜨린 적이 있는데 그래서 동부구치소로 이감을 시켜줬더니 그래도 한다는 소리가 동부구치소가 한평되는 방에 CCTV 설치에 감시하고 화장실도 다 열려 있어 감당하기 어려운 시간을 갖네. 아무리 구치소라, 그러니까 최신식 구치소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수감 교정하는 곳이잖아요. 맞습니다.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 정도는 피고인들이 감내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걸 보이고요. 물론 해외의 경우 조금 더 수감 시설이 좋은 경우가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그 국내에서는 이 현재 이 현실 상황에 맞게 수감자들이 생활을 해야 될 것 같고 실제로 이 동부구치소 같은 경우는 네. 워낙 신식 시설이다 보니까 수감자들이 뭐 네. 불만을 터뜨리기보다는 오히려 좀 더 선호하는 그런 구치소로 알려져 그래요?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관계는 좀 확인해야 되는 것이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로 수감되니까 바로 동부로 온 것이 아니고 남부구치소로 갔습니다. 아. 근데 남부구치소가 그 이 서울 그 지방검찰청 법원으로 오기는 1시간이 넘는 아. 그렇기 때문에 그 오가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호소를 해서 이 그 동부구치소로 왔고 또 김기춘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도 공범 분리 원칙에서 이쪽으로 왔는데 김기춘 실장 같은 경우에는 그 심장에 스텐트를 받고 네, 건강에 염려가 건강 있다라고 안 해서 인근의 대학병원에 있는 곳으로 해서 동부구치소로 왔는 예. 그런 어떤 경위는 없지 않습니다. 일단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 첫날을 보내고 있는데 간단하게 식단을 조금 어쨌든 식사를 해야 될 테니까요. 아침에는 모닝빵과 잼, 두유, 양초 네. 샐러드를 먹었고 점심에는 김치찌개, 그다음에 멸치볶음, 조미김 깍두기로 점심이 먹게 되겠네요, 이제. 차렸다고 합니다. 네. 오늘 조사 주말까지는 조사가 없다고 하고요. 첫 번째 검찰 조사는 월요일쯤 있을 예정이라고 검찰 측에서 밝혔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오늘 새벽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수감 첫날 생활은 어떤지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네, 신하람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몇 분 만에 이 동부구치소에 수감된 건가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은 어젯밤 11시 6분에 발부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논현동 자택을 나와 이곳 서울 동부구치소에 도착한 건 그로부터 70여 분 뒤인 오늘 새벽 0시 20분쯤이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이곳 동부구치소에서 신체검사 등을 마친 뒤 독방에 수감됐는데요. 수감 첫날인 오늘 아침 식사는 모닝빵과 양배추 샐러드였습니다. 식사 뒤에는 다른 수용자들과 마찬가지로 식판을 스스로 닦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조금 전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가족들이 구치소를 처음으로 찾았다고요. 네, 조금 전인 오전 10시 20분쯤 아들 시영 씨 등 가족들이 구치소를 방문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을 면회하기 위해서인데요. 이 전 대통령은 참모들과 다른 변호인단과도 만나 향후 검찰 수사와 재판 대응 전략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오늘 이 전 대통령을 조사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들으신 대로 어젯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논현동 자택에서 구속영장을 바로 집행했습니다. 네, 지금 논현동 자택 앞 모습은 어떤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성혜란 기자, 이제 영장이 집행된 지 11시간 정도 지났는데 분위기가 좀 어떻습니까?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가족과 참모들의 배웅 속에서 호송차에 올라탔던 이곳 논현동 자택 앞 골목길은 아주 조용합니다. 이 전 대통령의 집 앞에서 구속을 촉구해온 피켓 시위도 오늘은 열리지 않았고요.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집행에 대비해서 설치됐던 철제 울타리도 현재는 모두 정리가 됐습니다. 다만 전직 대통령의 내외에 대한 이 경우는 계속해서 유지되기 때문에 아직 일부 경호 인력은 집 앞에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어제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이 전 대통령의 집 안에서는 분주하게 오가는 가족들의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는데요. 이 호송차에 오르기 전 이 전 대통령의 아들인 이시영 씨와 일부 가족이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부인 김윤옥 여사는 집 밖으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호송차에 오르기 전 측근들에게 가볍게 손으로 인사를 하고 이 참모 두 명과 악수를 한 뒤 호송차에 바로 올라탔는데요. 이제 이곳 논현동 자택 앞에는 이곳 논현동 자택에는 김윤옥 여사만 남아서 거주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이 전 대통령의 서울 논현동 자택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 수감되면서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도영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반응 그야말로 극과 극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제라도 진실을 고백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비리와 부정부패 그리고 국정농단으로 얼룩진 독재 정권 9년이 뒤늦게 막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통령 구속을 반면교사 삼아 더욱 엄격한 집권당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른미래당 박주선 대표는 네 번째로 전직 대통령이 구속된 어제를 무술국치일이라고 이름 붙이고 싶다고 했고, 민주평화당은 밝혔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정치 보복입니다. 정치 활극입니다. 정의로운 적폐 청산이라면 노무현 정부, DJ 정부의 적폐도 함께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동안 검찰은 그 두 정권의 적폐에 대해서는 눈을 가리고 귀를 막아왔습니다. 오늘은 우리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우리 검찰이 또 하나의 적폐를 만든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네, 정치 보복이라고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도 그간에는 정치 보복이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강도 높게 검찰 수사에 대해서 비판을 해왔었는데 어제 그 쓴 자필 입장문은 네. 뭔가 톤이 굉장히 누그러졌다 이런 느낌이 들게 하더라고요. 네. 지금 한번 같이 보시면 지금 이 시간 누굴 원망하기보다는 이 모든 것은 내 탓이라는 심정이고 자책감을 느낀다 이렇게 말하는가 하면 깨끗한 정치를 하고자 노력했지만 오늘날 국민 눈높이에 비춰보면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았다. 네. 특히 내 탓이란 말은 제가 이 전 대통령 지금 수사 받을 동안 처음 듣는 말 같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 과거에 이제 정치보복 1월달 기자회견에서 굉장히 강한 톤으로 비판한 이후에 어제는 앵커 얘기한 대로 굉장히 톤이 좀 수위를 조절했는데 문제는 후반부에 있었습니다. 네. 후반부 입장문을 보면은 지난 10개월 동안 견디기 힘든 고통을 겪었다. 예. 가족들은 인륜이 파괴되는 아픔을 겪고 있고 사실 이 입장문의 이 부분이 가장 눈여겨볼 대목이었었는데 아, 그래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지금 10개월 가까이 됐는데 네. 결국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본인이 어떻게 보면 표적 수사를 당하고 있었다라는 찍은 표현을 거군요. 우회적으로 쓴 게 네. 아닌가 이런 네.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었고요. 예. 그다음에 가족들이 인륜이 파괴되는 아픔이라는 이 표현 자체가 굉장히 네. 강한 어떻게 보면 불만을 드러낼 수 있는 대목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나로서 책임을 끝내고 내 가족은 건드리지 마라.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까? 그런 해석도 충분히 가능한 대목이고요. 실제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김희중 전 부속실장이 10만 달러를 건넸다는 대목에 대해서 애초에 김윤옥 여사에게 전달됐다는 진술을 본인이 받았다라고 했을 정도로 가족에 대한 수사를 예. 굉장히 차단하고 싶었던 마음이 은연중에 읽혔었거든요. 예. 아마 이런 심정들이 어제 입장문에도 반영된 게 아닌가 그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다른 점은 측근들은 많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찾아왔습니다만 지지자들이나 동네 주민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 구치소 수감되는 모습을 많이 지켜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 어제 보면 자택 앞은 아닙니다만 이 구치소 앞에서도 일부 시민들이 계란을 던지기도 하고 또 장미꽃을 던지기도 하고 하면서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조금 비판하는 듯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과응보다 이런 건 이제 주장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요. 일단 그 장면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 보라색 장미는 고난과 혼을 상징하는 건데 제가 백송이를 산 건 이명박은 몸과 혼이 100년 정도는 고생을 해야 그 시승지를 다 할 수 있다. 네, 저렇게 차가 들어가는데 지금 꽃을 던지고 계란을 던지고 혹시 꽃을 던지길래 저는 지지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막상 인터뷰를 들어보니까 그만큼 사죄해야 된다는 얘기다라고 하면서 더욱 강도 높게 비판을 하시더라고요. 매우 역설적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요즘 얘기하기에 꽃길만 걷자라고 하고 그래. 가는 길에 꽃길을 한다는 것은 축복의 의미인 것 같은데 매우 역설적으로 어떤 돌을 던지거나 어떤 다른 강한 어떤 따뜻한 뭘 네. 던지는 것이 아니고 가장 부드러운 것을 던짐으로써 오히려 이명박 전 대통령을 강하게 질타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의 성숙한 시민의식이라고 평가할 여지도 없지 않은 것 같은데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3월 달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됐을 같은 경우에는
출두할 때 지지자들이 앞에서 들어누워서 못 간다라고 할 수가 있고 있었죠. 예. 이 태극기 부대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강력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할 때나 아니면은 검찰에 출두할 때 지지하는 사람들을 보기가 굉장히 어려웠고 말씀하신 것처럼 한 20여 명의 예. 아주 가까운 측근들만 했던 점에서 예.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른바 팬덤이 많이 다르다. 예. 물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미 퇴임한 지 5년이 넘어가는 전 예. 대통령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 그 전직 대통령이지만 탄핵 과정에서 많은 세력이 있었다는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명박 전 대통령 500만 표 이상의 어떤 그 표를 그 차이로 당선된 대통령이라 생각했을 때는 네. 정말 격세지감이 느끼지 않을 수 없고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본인의 탓이다라고 했는 것이 바로 예. 그러한 점을 웅변하는 것 같습니다.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치소 생활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그 독거실이 조금 더 크다고요? 네,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는데요. 아무래도 동부구치소가 지금 최근에 신설된 새로 만든 구치소다 보니까 예. 지금 이 지하 1층 그리고 지상 12층 규모의 독거실인 구치소인데 예.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용된 곳은 12층에 있는 독거실입니다. 12층. 지금 저 그림에 보이시는 독거실이 원래는 3명 정도가 사용하는 아. 그 방을 개조를 해서 예. 개조라고 표현하기도 좀 애매할 정도로 이미 저렇게 만들어져 있었다고 하는데요. 아. 실제로 이제 저 방에 혼자 사용을 하게 되고 예. 나머지 12층에 있는 그 이명박 전 대통령 라인에는 나머지 그 독거실은 비워놨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12층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 혼자 지금 현재로서 사용하고 있는 그 거예요. 12층 전체라고 보긴 좀 어렵고요. 그 12층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그 같은 그 소위 복도식 계단 예. 아파트를 생각하시면 예. 이 가운데 있는 아파트에서 양쪽 끝이랄지 이 네. 주변에 있는 정도를 지금 비워놓은 거거든요. 아, 그래서 네. 교도관 7명이 지금 조를 짜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집중 관리하게 되고 그렇군요. 이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현재 수감 상황과도 비슷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예. 네, 근데 동부구치소 저는 사실 집 근처에서 가끔 보곤 하는데 처음에는 구치소인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깨끗하고 현대식 건물로 지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막 특혜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시는 시민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최근 작년 6월 달에 개청을 해서 공식적으로는 9월부터 쓰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 송파구의 그 탄천 근처에 있기 때문에 환경도 괜찮습니다. 예.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 동부구치소 바로 옆에 이 동부지방검찰청이 있고 동부지방검찰청 바로 이어서 동부지방법원이 있어서 이른바 네. 동부지방법원 그 법조 타운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아. 위에는 12층이지만 네. 지하로에서는 바로 이 동부지방검찰청과 연결돼서 아. 보안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럼 바로 조사받으러 할 때 밖으로 나갈 필요 없이 그렇죠. 지하로 그렇습니다. 가면 되겠네요. 지하로 해서 구치소로 갈 수가 있고 법원에도 네. 이게 출소할 수 있을 정도로 보안이 매우 예, 잘 돼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군요.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이 전국에 있는 어떤 곳보다 좋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곳과 달리 이 그 서울구치소 같은 경우에는 부지가 넓지만 이것이 부지가 그렇게 넓진 않기 때문에 이 운동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아주 제한돼 있을 그런 상황인데 그렇군요. 마치 외면에서 봤을 때는 오피스텔이나 상가 같은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것이 구치소인지 모르는 사람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참 보면 아이러니한 게 서울구치소에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고 네. 동부구치소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제 수감되어 있는데 측근들은 또 이렇게 엇갈려서 들어가 네,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지금 공범 관계에 있는 지금 그 수감자들을 이렇게 분리해서 수감한 건데요. 예. 서울구치 사법 원칙에 따른 마땅한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정치보복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또 한 명의 전직 대통령을 개인 비리 혐의로 구속하는 것이 나라를 위해 옳은 판단이냐며 국민들이 정치보복이라고 보지 않겠냐고 비판했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은 이 시각 현재 베트남 순방 중인데 청와대도 입장을 내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오전 베트남과 아랍에미리트 순방길에 올라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에 대한 직접적인 반응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그저 안타까울 뿐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냐며 삼가고 또 삼가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스스로에게 가을서리처럼 엄격하겠다는 다짐을 깊이 새기겠다고도 했는데요.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발언은 아니고 자신이 대통령의 심중을 헤아려서 내놓은 메시지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관련된 소식 최진영 변호사 그리고 강경석 사회부 법조팀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이 발부됐는데 일단 저희가 영장 발부까지 걸린 시간을 좀 따져봤습니다. 영장 심사부터요.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16시간 33분이었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도 물론 길었습니다. 근데 13시간 5분. 아무래도 저렇게 한 3시간 반 정도 더 적게 걸린 이유는 뭐라고 보면 될까요? 기본적으로 영장 실질 심사에 관한 신문이 열리지 않았다. 네. 그것이 가장 핵심적인 차이가 아니겠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영장 실질 심사에 직접 참가를 해서 판사의 재판장의 질문에 일일이 다 대답을 했습니다. 그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실질 심사가 끝난 다음에 대기 시간까지 다 포함을 해서 한다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길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기간이 없는데 했을 때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신문을 뺀 심리 시간은 오히려 길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전체적으로 200장이 넘는 범죄 사실 그리고 또 157권, 500장씩 돼서 전체적으로 그 혐의를 인정하는 증거 서류가 8만 장 됐다라고 하니까 그것을 전부는 다 읽지 못했겠습니다만 대강의 핵심적인 것은 다 봤는데 그 시간이 아마 거의 10시간이 넘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 오늘 새벽 정도에 발부 여부가 결정되지 않을까 싶었었는데 네. 자정이 되기 바로 직전에 그쵸. 영장이 발부돼서 11시, 결과 네. 11시 57분 4분 정도 된 것을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아주 고민 끝에 어쨌든 구속 범죄 사실에 많은 부분이 소명이 되고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라고 예. 해서 네. 결정을 했는 것 네, 같습니다. 발부된 시간이 11시 6분, 그리고 검찰 차량이 자택 앞에 도착한 시간이 11시 지금 54분으로 일단은 조사가 예. 됐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렇게 가운데 차에 앉아서 네. 이제 동부구치소로 이제 수감이 될 때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을 태운 차가 네. 좀 화제가 되고 있다면서요? 네, 현재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로 압송될 때 그 차량을 탑승했는데 예. 지금 보이시는 수사관 2명 사이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저 차량이 예.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용하는 관용차를 지금 논현동 자택으로 보내서 논현동 자택에서 동부구치소까지 압송했다고 전해졌는데요. 예. 이게 아마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그런 걸로 보이는데요. 예. 박근혜 전 대통령 수감 당시에도 지난해 구속 수감 당시에도 검찰에서 이제 서울구치소까지 이동할 때 비교적 고급차를 제공을 예. 했었는데 그러니까 오늘 새벽이었죠. 오늘 새벽에는 아예 윤석열 지검장의 차를 직접 보낸 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예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검사 부장검사도 2명이나 보낸 거죠? 네, 맞습니다. 영장을 집행할 당시에도 직접 수사에 참여했던 영장검사 2명이 참여를 했고 실제로 수사관들만 간 게 아니라 부장검사들 2명까지 보낸 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만큼 이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갖췄던 모습인데 일단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듣고서 좀 생각보다 담담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어제 자택에서 같이 머물렀던 한 측근과 저희가 통화를 해봤는데요. 네.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발부 소식을 전해들은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빨리 했네. 본인이 비교적 예상을 했던 거였죠. 예. 실제로 그 페이스북에 본인이 입장문을 써놨던 그 취지도 이미 구속을 전제로 구속될 것을 예감하고 썼었는데 예. 그러면서 당시 이제 발부 소식이 전해지기 전에는 그 당시 어제 찾았던 참모들과 측근들에게 네. 나 때문에 불철주야 고생이 많다. 이러면서 지방선거는 어떻게 돼가고 있느냐 이런 여유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예. 간간히 미소도 띄었다고 합니다. 지금 화면에 있는 게 자필로 미리 써놓은 손편지인 거죠. 그렇죠. 오랫동안 힘든 고통을 겪어왔는데 가족들이 1년이 파괴되는 걸 겪으니까 마음이 참 아프다. 뭐 이런 측근들에 대한 위로도 전하고요. 네. 진작에 좀 이런 진심 어린 사과를 했으면 어땠을까? 혹시 구속되는 것까지 막을 순 혹시 있었을까라는 또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하지만 이미 다 구속이 집행이 됐고 실제로 이제 앞으로 20일 동안 검찰 수사를 추가로 받아야 되는 입장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검찰 수사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이제 배웅을 하는 가족들을 보니까 전부 다 아들, 딸들 그리고 다 보여서 눈물을 많이 훔치는 모습을 보이고 지금 현재로서는 가족 아들이 동부구치소에 면회를 갔다고 하는데 부인 김윤옥 여사의 모습은 보이지 않더라고요. 김윤옥 여사 같은 경우에는 누구보다 지금 참담한 심경이 아니겠습니까? 네. 실질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발표하는 글에도 보면은 이 인륜이 깨지는 그런 고통이 있었다라고 해서 가족과 관련해서
본인의 협의와 관련해서 서로 떠미는 듯한 그런 모습 속에서 아마 가족들이 상당히 가슴이 아팠다라는 것을 미뤄 예. 짐작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김영희 여사가 나올 경우에는 아마 사진이 촬영이 될 것이고 그것이 또 그 사람들의 입방아가 오를 그럴 부분을 좀 염려하지 않는가 예. 싶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김인홍 여사는 나오지 않고 아들, 딸을 비롯해서 가족들 그리고 측근들이 한 20여 명 정도 나와서 가는 길을 배웅을 했는 것 같은데 정말 이른바 야망의 세월, 정말 셀러리맨의 신화가 어제 정말 무너지는 모습을 현장에서 똑똑히 보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김은웅 여사는 아무래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집 밖으로 나오진 않고 자택 안에서 이제 이전 대통령을 껴안고 굉장히 펑펑 울었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만큼 충격이 컸던 것 같은데 일단 측근 25명이 마지막 배웅을 했잖아요. 네. 근데 그 가운데에서도 아무래도 또 유인촌 전 장관이 계속 화제가 되더라고요. 네, 지난주 수요일이었죠. 검찰 출석해서 소환 조사를 받을 당시에도 자택에 와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돌아오는 시간까지 기다렸었는데요. 지금 저 화면은 어젯밤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에 자택으로 들어가는 모습이었는데 예. 기자들의 질문에는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모든 참모들이 사실상 그 앞에서 말을 아꼈었고요. 네. 유인촌 전 장관은 잘 아시다시피 과거에 이제 1991년도에 드라마 야망의 세월에서 그 현대건설 대표를 주인공으로 했던 모델로 했던 그 역할을 맡았던 인연이 있었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서울시장까지 재직하면서 서울문화재단 이사장도 거쳤고 이명박 정부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까지 역임했던 그런 인연이 있었습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불렸던 사람이죠.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 개인적 의견이라고 밝혔습니다만 이렇게 입장을